드론이 너무 싼데 위협적이기 때문에 요격을 안 할 수도 없고 요격을 하자니까 미사일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천공이 15억, 그 패트리어트는 40억에서 60억, 뭐 90억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3천만 원짜리를 90억으로 요격하려면 아무리 미국, 아무리 돈 많은 중국이라 해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대공포, 그러니까 기관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의 무기를 지금 제시를 할 건데 첫 번째로 40mm 무인화 방공체계는 뭐냐면 전투함에 있는 배를 있는 함포를 뜯어가지고 빌딩에다 박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그 우리 수도 서울을 지키는 이제 대공 부대가 있습니다. 1방공 여단이라고. 그분들은 정말 힘들게 군생활을 하시는데 수십 층 빌딩 위에 진지를 만들어 놓고 발칸포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 빌딩 몇 층 이하로 내려가면 탈영입니다. 허가 안 받고 가면 예,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물론 뭐 네네. 그리고 고층 빌딩에서 거기서 갇혀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은 수동은 발칸으로 이렇게 방을 하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드론도 도발하고 점점 위험해지니까 함포를 개조한 40mm 무인화 방공체계, 이건 무인화라는 게 완전 사람이 안 타는 게 아니라 네네. 사람이 탄 컨테이너 하나가 기관포 여러 대를 동시에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훨씬 줄이고 대응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이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CIWS-2 제가 작년에 한번 다뤘는데 CIWS는 원래 우리 KDX 구축함이나 전투함에 실려가지고 미사일이 전투함을 행해서 날아올 때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최고의 보루인데 요걸 트럭에 얹어가지고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방어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40mm 무인화 방공 요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거고 지금 지상형 CIWS는 또 LIG 넥슨이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약간 경쟁을 하는 건데 CIWS-2도 이제 무인화 방공과 개념은 비슷한데 CIWS-2의 장점은 훨씬 더 고속, 그 다음에 훨씬 더 기동성이 좋은 표적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좀 더 럭셔리한 기관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광이라 불리는 레이저 대공 무기가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배치되어 있는데 요거를 개량한 블록2가 개발을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불발탄이 낙탄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옛날에 서울 시내에도 이 불발탄, 발칸 불발탄이 낙탄해가지고 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레이저는 그럴 경우가 없다. 그리고 한 발 발사 비용이 적고 포착 즉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은 고정형이라서 수출이 좀 어려운데 블록 2는 이제 차량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발사하는 것은 수출이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는 레이저 무기를 한국만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만들고 있고 여러 나라가 만들고 있고 이스라엘도 만들고 있는데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저 무기를 판매를 먼저 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이 불편하다 이렇게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개발에 담당하는 전문 개발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막 지역이라든가 눈 내리는 지역 그다음에 비 오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높게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개발 중이라서 세이지를 안 하는데 개발 완료되자마자 수출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 때문에 이게 레이저 무기의 그런 도입 실용성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레이저 무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뭐 레이저 뭐 방어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네요, 진짜. 이미 이스라엘은 이번에 그 아이언빔이라는 걸 실전에서 도입해서 이제 실전에서 레이저 무기를 쓴 건 우리보다 앞서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항공투가 실전에서 대비 안 했다고 항상 욕먹었다가 지금 실전에 대비하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방위사업청이 무기를 다 만들고 평가를 할 때 허투루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고 열심히 평가합니다. 사실 업체분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해서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 만족해야 되냐고. 근데 그걸 만족해야지 납품이 되니까 시간을 좀 많이 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 시전 테스트가 레이저 무기를 활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 이란 사태로 중동 방공 미사일 방어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방산 특히 방공체계 분야가 구체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 그리고 방공체계 이외에도 중동 수출이 기대되는 무기체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방공체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림으로 그렸듯이 지금 천공투가 그 중동 3개 국가를 지금 방어할 예정이거나 이미 방어하고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실전 지금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부터는 지금 이라크랑 사우디에도 들어갈 것인데 이번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제가 방송이나 다른 분들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패트리어트가 더 좋다 천공투보다.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성능이 더 좋은데 약간 너무 국뽕을 빨고 천공투를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속이 상했습니다. 왜 제가 말하는 게 그냥 기분이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이 팩트 부분에서 좀 틀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궁2가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싸다는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성능이 저성능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2는 천궁2보다 요격 범위랑 고도가 넓어서 성능이 고성능이다 해요.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천궁2가 담당할 수 있는 좋은 탄도탄 표적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궁2가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아주 떨어지는데 운이 좋아서 잘 팔린다 이렇게 말한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천궁2랑 패트리어트를 우리 공군이 이걸 조합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으로는 완벽하게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지금 아랍 국가들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사드 동시에 운영하면서 우리 천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무기 체계를 레이어드, 멀티 레이어로 방어하면 할수록 1단계 뚫리면 2단계로 방어하고 2단계 뚫리면 3단계로 방어하면서 요격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AMD 천궁2 수출이 기존에 수출된 거 말고도 그럼 다른 대공 미사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LSAM 제가 이제 올해 중동 판매를 목표라고 했다 하는 장거리 요격 무기 그다음에 LAMD 장사정포 요격 무기도 이제 천궁2의 후속으로 추가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방공만 팔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정말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이거를 따로 다루지 못했던 아이템이 뭐냐면 지난달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해가지고 한국과 350억 달러의 방산 패키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아직도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것들이 수출이 잘 될 거나 아니면 중동에서 원할 것 같다라는 걸 3개를 꼽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 잠수함 이야기 또 할 거지만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만큼 중요한 사우디 장보고 3 잠수함 이야기를 했죠. 요게 아무래도 이란과의 극대를 하는 주변 그 아랍 국가들이 SLBM 탑재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보복 타격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고 사우디가 도입하면 주변 나라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해군 규모가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카타르 등 이 장보고 3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군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아마 그 나라들한테는 무인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잠수함 이런 게 좀 마케팅이 갈 것 같고 천무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에 지금 수출이 돼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걸로 이제 이란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대해서 더욱더 고도화하거나 발전된 버전 천무 3.0 제가 다룬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3.0이 주문이 안 나왔는데 그런 것도 주문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란이 미래에도 이런 군사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협의 항구밖에 나오는 이란 함선들을 천무로 공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천무가 드론을 발사해가지고 적을 정찰하면서 뭐가 그 적이 무슨 공격을 할 건지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야기를 잘하는 고라메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공동 개발 협력 규모 진지하게 이야기가 됐는데 요거 말고도 이야기할 거 많이 있습니다. 위성도 있고 하는데 네. 제일 금액적으로 큰 것은 요 3개를 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용했던 천궁2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이게 뭐 방어율이 96%래요. 4% 몇 개는 그러니까 뭐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같은 데 떨어졌지만 네. 대부분은 다 막아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대단한 일인 건데 그런데 이 천궁2라고 하는 거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이 천궁2는 사실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트리엇 기술과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기술이 또 가미가 돼 있대요. 그래서 뭐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패트리엇만큼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건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값이 또 쌉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럭히드 마틴이 만드는 패트리엇은 400만 달러인데 한국산은 120만 달러이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더욱더 한국산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납기예요.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산은 럭키드 마틴이 1년에 650개 정도를 만드는데 그거를 갑자기 늘리기가 매우 어렵대요. 2030년까지 뭐 지금부터 부지런히 확장을 해서 2,000발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2,000발을 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동에 몇 개가 가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대부분 미국 군대가 쓸 거 아닙니까? 중동의 일부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도 그리고 또 대만에도 주고 뭐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국가가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산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된 거고 값도 싼 데다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군기를 보내서 아예 한국에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600만 배를 주고 막 우리한테 어디 좀. 네. 그러니까 그래서 30발을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네. 한국도 그렇게 뭐 만들어내기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산은 그래도 뭐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꽤 이제 그 생산 능력 확장하는 게 미국보다는 쉬운가 봐요. 네. 그래서 이 한국산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이제 그 지켜 주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요번에 봤으니까 실전에서 지금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성능이 어떤지. 뭐 요격률 96%라고 하면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그 구입을 했던 게 미국산 이스라엘 아이언돔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한국산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팔릴 것 같고 중동도 많이 팔리고 뭐 어쩌면 대만도 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만에다 팔 수는 없겠죠. 아마도. 천공2가 UAE에서 실전 대비와 동시에 높은 명중률을 기록하자 사우디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긴급 도입 추가 계약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K방산 특히 방공 미사일 분야 수출 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지난번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이란도 그렇고 보면요. 네. 여기에서 치명상을 입은 국가가 있습니다. 이란 말고. 네.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지금. 아.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방산면에서. 네네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중국산 방공 시스템을 들여놓은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2025년 7월인가 들여놓은 거예요. 최신식이네요. 이란도 그러면. 최신형으로 들여놨어요. 네. 그런데 그 중국산 그 방공 체계를 중국이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F-35도 막아낸다. 이거. 그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네네. 스텔스기들 다만 막아낸다. 그랬는데 웬걸 하나도 못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완전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기껏해야 드론 정도인 거예요. 미사일은 도저히 쏠 수가 없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GPS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란이 GPS를 미리 갖고 있는 상대방 목표물은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영국 내에서 움직이는 비행기들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이더가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산이에요. 러시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실전에서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 중국산 러시아산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의 신뢰도는 뭐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 나라들을 놓고 보시면 이게 다 미국하고 중국 여기 러시아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산 러시아산 무기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실전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특히 러시아산 무기들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게 5년째 접어들고 있는 게 러시아제 무기가 형편없기 때문인 겁니다. 저게.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 거냐 그러면 어느 나라 무기를 사들여야 되느냐 이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 독일제 이런 무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못 만들어요. 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 능력을 확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런데 상당히 성능이 좋으면서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고 이스라엘이고 또 터키고 요 정도인 거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봐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방산 강국이었었는데 그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뭐 그다지 강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강자로 확실하게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10위였다가 이제 9위로 올라서게 된 거고 네. 저는 곧 뭐 한 4, 5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중국, 터키,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저는 곧 이제 뭐 4위, 5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쩌면 조금 있으면 중국의 수출액을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그 베네수엘라 이슈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에서도 약간 중국제 무기가 성능이 떨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좀 고민하던 그런 국가들이 좀 대한민국이라든지 약간 서방 이쪽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군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잘 봤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UAE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상은 했거든요. 그리고 패트리어트가 됐든 천궁2가 됐든 이런 방공 무기 체계들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UAE가 이번에 아마 역사상 전례 없는 지금 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탄이 소모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 소모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패트리어트가 됐든 천궁2가 됐든 이거를 24시간 풀가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레이더도 과열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대공 미사일이나 방공 체계는 대부분 이제 전자장비 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수명을 못 버텨내는 거죠. 그렇게 오래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 이제 그런 지대공 미사일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적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춰서 부대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협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포대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돌려요. 그 위협이 예를 들어 증강된다. 그러면 가동되는 포대 수를 이제 늘리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UAE가 거의 이제 끝까지 올라간 이게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끝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28일 날 시작되고 나서 바로 전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천궁2 지금 2개 포대가 지금 UAE군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탄이라도 좀 빨리 어떻게 안 되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문한 게 지금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빨리 줄 수 없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원유도 있지만 지금 아실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몇 주 전에 UAE 가서 큰 지금 그 MOU 하나 체결을 했고 그게 사실 수십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이제 방산업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빨리 주고 싶은데 지금 다른 데 거 뺏어 줄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된 거예요. 정부도 이제 머리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우리 공군에 갖고 있는 탄이라도 요격미사일도 뺏어 줘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꺼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지원한 적이 있어요. KGB를. 사우디가 이제 KGB 사간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뭔가 군사적인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로 이제 탄이 부족하니까 KGB가 부족하니까 급하게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우리 공군이 갖고 있던 걸 뺏어줬어요. 국회에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잘 포장을 했죠. 포장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UAE가 또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원유 600만 배럴. 그렇죠. 그러니까 UAE가 거기 있는 물량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축한 물량도 있어요. 그거 일단 써라. 그럼 그걸 푼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MB 정부 때 그때 이제 UAE랑 우리랑 관계가 이제 돈독해지면서 한국 내에도 저장 시설을 이제 비축을 해놨거든. 일단 급하면 그거 먼저 쓰시고요. 다른데 또 보관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UAE 내에만 보관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이런 일에 대비해서 여러 군데 저장 시설을 해외에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면 그거라도 빼서 써라. 이렇게 이제 서로 상부상조한 거죠.